용은 12지 동물 가운데 5번째이자 12지 동물 중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은 방향으로는 동남쪽이며 시간으로는 오전 7시에서 9시이며 달로는 음력 3월을 지키는 방위신이자 시간의 신입니다. 용은 예로부터 재앙을 물리치는 신령한 존재로 여겨졌고 최고의 권위를 지닌 최상위 존재로서 왕이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봉황, 기린, 거북과 더불어 사령의 하나의 용은 우리나라의 예술, 설화, 민간신앙, 사상 등에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동관왕묘에 있는 금동관우상 뒤편에서 9마리의 용이 그려진 울릉도가 처음 발견됐는데 2011년 말 동관왕묘 유물을 조사하던 문화재 전문가들이 병풍에 박힌 쇠못을 뽑아내면서 처음 발견한 이 그림은 최근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용 그림 중 가장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용의 모습은 중국 한나라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9가지 종류의 동물의 모습을 합성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낙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몸통은 뱀, 머리털은 사자, 코는 돼지를, 비늘은 물고기, 발은 매, 귀는 소와 닮았습니다. 입가에는 긴 수염이 나 있고 동판을 두들기는 듯한 울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용은 마음대로 먹구름을 동반한 번개와 천둥, 폭풍우를 일으키고 물을 파도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에게 가뭄을 내려 고통을 안겨준다고 해서 인간들은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용의 기분을 풀어주고 달래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함께했던 용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은 아름다운 보석을 좋아하고 특히 참새 고기와 제비고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용이 싫어하고 치명적인 것도 존재하는데 특히 진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진해의 독은 용에게 치명적이어서 이것에 쏘이면 뼈까지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황금침에 쏘이면 꼼짝 못하여 황금으로 만든 침도 매우 싫어하며 그 밖에 골풀, 전단나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용은 81개의 비늘을 지녔는데 그중 용의 목밑 비늘 중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한 장의 비늘이 있으며 이를 영린이라 하며 용의 급소를 뜻하며 이곳을 공격하면 용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건드리면 용이 매우 경노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 영린을 건드리면 용은 그 영린을 건드린 사람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노하게 만드는 문제를 영린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에게는 쉽사리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뿌리보다 끝이 두꺼운 뿔과 뾰족한 갈기, 빽빽하게 겹쳐진 비늘이 있으면 수컷이고 코가 똑바로 되어 있고 부드러운 갈기를 가졌으며 얇게 겹쳐진 비늘과 굵은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암컷이라고 합니다. 용은 다른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알을 낳는데 교미는 2마리의 작은 뱀으로 둔갑하여 이루어지며 그때는 하늘이 갈라질 것 같은 폭풍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암컷은 알을 낳아도 절대로 품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며 암컷이 낳은 알은 수컷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암컷은 바람을 맞는 쪽에서 부르기만 하면 그대로 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새끼가 생겼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알을 부화시키는 방법을 사포하고 하는데 이는 용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새끼는 긴 세월을 거쳐 이무기가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500년을 지내야만 겨우 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은 추분 무렵에는 깊은 연못 밑에서 조용히 살다가 춘분이 되면 기세 좋게 하늘로 날아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천년마다 오는 춘분에는 낡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하늘에 오르는데 이때 버려진 몸은 곧 돌이 되고 뇌는 보석으로 바뀝니다. 용뇌라고 불리는 이 보석은 만병통치약으로서 악귀나 재앙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중국에서는 귀한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용은 낡은 뼈를 천년마다 정해진 장소에다 내다 버리는 습관이 있는데 이 버려진 낡은 뼈를 태골이라 하며 정신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쓰입니다. 태골의 분말은 목으로 잘 넘어가며
약간 단맛이 나고 쇠고기 기름과 섞어 놓으면 그 효과가 증대하는데 철로 만든 무기나 석고에 닿으면 효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신화에서는 대개 뱀이 500년을 살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또 500년을 살면 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무기는 뱀과 용의 중간격인 상상의 동물로 1000년을 물속에서 수행하여 여의주를 획득하면 용이 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무기는 용의 새끼를 말하기도 하며 이 용의 새끼를 교룡이라고 부르며 모양이 뱀과 같고 길이가 약 3m이며 4개의 넓적하고 짧은 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승천하다가 사람한테 들키면 돌이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이 진짜 같은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무기가 돌이 돼 굳어진 것 같은 동굴 때문인데 태국에 있는 나가동굴이 바로 그곳입니다. 암석 전반에 전체적으로 뱀 비늘이 덮여 있는 형상을 띠는데 여기에 동굴 자체가 뱀 몸통처럼 매끄럽게 구불구불하고 작고 동그란 눈에 앙다문 인매까지 뱀머리처럼 생긴 부분도 존재하여 더욱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10만 년 전에 생겼다고 추정되는 이 동굴은 최근에 알려져서 매우 유명하게 됐는데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훼손되자 정부가 무기한 전격 폐쇄 조치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은 생김새 또는 같은 종류로 보기에는 차이점이 많은데 외적인 모습 말고도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차이점이 많다고 합니다. 서양의 용은 보통 드래곤이라고 하며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를 갖고 있으며 이족보행으로 걸어다니며 덩치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등에는 박쥐와 같은 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입에서는 불이나 연기를 내뿜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양에서의 용은 그 기록이 매우 적은 데 비해 동양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용에 대한 기록이 매우 많은데 그 기록이 추상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기록은 본초 강목에서 용으로 약재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중국 명나라 때의 이시진의 본초 강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의 뼈를 사용하려면 우선 향초를 끓이고 뼈를 뜨거운 물에 2번 담궈 놓고 가루를 만들어서 천에 담는다. 어린 제비 2~3마리를 잡아서 내장을 제거하고 천봉지를 제비 안에 넣어 우물에 걸어 놓는다. 하루가 지나면 제비에서 봉지를 꺼내어 가루를 문지르고 신장을 강화시키는 약과 섞는다. 이 약의 효능은 하늘이 주신 것과 같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 명나라 때의 낭영이 펴낸 책 칠수유고는 천지 국사일이 변증 시문 사물기약 이렇게 7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각 방면에 걸쳐서 의심나는 점을 들고 작은 항목으로 나누어서 고증한 책으로 광동 신해연 해변에서 용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어민들에게 산채로 맞아 죽었으며 이 용은 몸색이 푸르고 배만 붉은색을 띠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나라 순치와 강희제 연간에 송락이란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 순치 황제의 시위였는데 순치는 그의 용맹함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강희제 때 그는 황제 시위의 직책으로 지방관을 지냈고 강희제가 3차례 남방을 순시할 때 늘 접대를 책임졌으며 송락은 정직한 관리였고 강희제는 그를 가리켜 천하 순무 중 제일 청렴하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송락이 순치 2년에 황궁에 소장된 진룡의 유해를 직접 보았다고 했으며 진룡의 유해는 온몸이 따리를 튼 상태로 특수 제작된 상자 안에 들어있었는데 발에는 발가락이 5개 있었고 머리에는 뿔이 하나만 있었으며 용신의 비늘은 쇠처럼 단단했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1장이 넘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는 실제로 용이 떨어져 신문에도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랴오닝성 잉커우시에서 충격적인 용낙하 사건이 있었는데 잉커우 용 추락 사건은 당시 많은 언론의 추적 보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와 구경꾼이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경찰서에서는 쓰러진 용의 유해를 선착장으로 옮겨 전시하기도 했고 전 세계에서 쓰러진 용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이로 인해 랴오닝 동부의 작은 마을 잉커우가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용의 길이는 약 10m이며 머리에는 높이가 약 1m 정도 솟아오른 한 쌍의 용뿔이 있었고 용의 척추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고 했으며 몸의 비늘이 훼손되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라고 실렸습니다. 또한 2013년 스페인의 루이스 시레트 해변에서 한 사체가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에는 부패가 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체는 무려 4m에 달하는 긴 몸집에 은빛으로 빛나는 몸통과 커다란 꼬리를 가졌으며 머리에는 뿔 같은 것이 달려 있어 누가 보더라도 용의 생김새와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체를 살핀 해양생물 전문가들조차 이 생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용에 대한 기록은 매우 많지만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용들은 비늘을 가지고 있으며 지느러미와 물갈퀴처럼 보이는 것이 존재하고 비린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늘, 물갈퀴, 지느러미 등이 있다는 것은 용은 확실히 물과 매우 관계가 깊은 동물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용은 우리의 상상이나 신화 속에 존재한 동물이 아닌 실존했지만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았던 희귀동물이 아니었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 앨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